네, 저 방금 소개받은 CJ 대한통운의 차동호 고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일단은 주제에 맞게 물류업계에서 환경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시적이지는 않습니다. 미시적이지만 실제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꼭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제가 한 30년 연년 물류 산업에서 근무하면서 유통과 물류 관점에서 이 패키징을 한번 고민해 봤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류업계에서도 이제 그린 로지스틱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물류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ESG 경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나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삼고 경영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또 다행스럽게 지금 기후 변화 대응과 그리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유엔의 우수 모델 친환경 가이드라인인 GRP 우수 등급 AA를 물류회사로서 최초로 등급을 획득했고, 또 유엔에서 선정한 2020년 글로벌 지속 가능 기업 100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경영 활동, CJ 대한통운 환경경영 활동을 사례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전기차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입니다. 지금 택배 차량만 대한통운에 24,000대, 전국에 택배 트럭 등록된 택배 트럭이 6만 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만 거의 한 50%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전기차로 이렇게 교체가 추진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패키징과는 관계가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리사이클 회수나 순환 물류 네트워크 체제 구축에 최첨단에 있는 택배 기사님들이 이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물류센터 자체가 에너지 플랫폼화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국에 한 3,000여 개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물류센터, 차량, 종사자들이 ESG 플랫폼에 가장 기반이 될 어떤 마인드가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례별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시스템입니다. 종이 완충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패키징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완충제 아시겠지만 포장재, 테이프, 이게 말로 이제 대부분 종이 재질로 변경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한통운만 이제 보면 2021년에 1년간 약 23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자동화는 물론 이제 자동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도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기업이 도입하는 게 굉장히 의무감,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있지만 의무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객 주문 정보를 미리 캐칭해서 적합한 상자 크기를 이제 첨단 제함기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로 그 안에 빈 공간을 스캐너로 읽어서 필요 완충제 수량을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자동 투입기로 이렇게 자동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물류 현장에서 이렇게 일반 피킹하고 이런 자동화, 이렇게 소팅하는 자동화에 비해서 이 포장에 대한 자동화는 굉장히 늦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대기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이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탄소 제로 솔루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현장이나 생산 공장이나 이렇게 전체 공급망 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PET나 PP 리사이클을 통해서 탄소 저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일단은 불특정 다수의 수거를 좀 지향하고 대한통운의 고객, 거래하는 기업마다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5종 미만의 양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5종 미만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양질의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확보량의 지속성을 위해서 오퍼레이션이 지속되기 위한 정기 수거 및 최소량 이상의 확보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 또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있는 제작사를 선정해서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상용화와 일회성이 아닌 상용화를 위해서 상용화와 도입처를 위해서 실구매 기반의 최종 제작물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직업이 아닌 업 환경 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P 기반의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팔레트 제작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락앤락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가 이제 대한통운의 운송 고객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팔레트 3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팔레트 하나에 그러니까 팔레트 300개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00개를 제작할 시에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2만 킬로 정도가 감축이 되고요. 소나무 6,720그루가 1년 동안 숨 쉴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레트를 모듈형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 타입 모듈 제작으로 파손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다시 재생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고 이것도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요. 회수된 파손 모듈을 녹여서 다시 재료로 재사용하는 그런 리사이클링 재생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 UN 공식 의견서로 채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PT 기반의 친환경 유니폼을 현장직에 상용화를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페트병을 가지고요. 이제 택배 기사님 유니폼을 만드는데 한 벌에 페트병 1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00벌 제작을 해서 일단은 보급을 했고요. 나름대로 평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0벌 제작하는데 페트병이 28,000개, 1,680kg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신경을 쓴 게 이분들이 부드러운 소재나 경량화, 수납 기능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착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고안을 했고 이분들이 이 택배 기사입니다. 서비스 마스터라고 이제 대한통운의 용어인데 택배 기사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제 요 우측에 유엔의 GRP 인증 마크와 교통 안전 캠페인 로고를 새겨서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기사님들이 입으면서 자긍심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방향 공급에서 상방향 순환 기반의 친환경 물류 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투썸 플레이스 매장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역회수해서 이건 이제 업사이클링은 아닙니다. 역회수해서 친환경 아이템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새벽 배송 후에 복귀하는 물류 차량에 플라스틱 역회수를 진행해서 물류센터로 가지고 와서 소셜 벤처에서 주당 1회씩 방문해서 일괄 수거하고 재생 공장으로 이동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페트컵은 이제 단섬유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완충제 쿠션에 들어간 솜이라든지 이런 데로 제작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페트병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극감으로 제작이 가능한 장섬유로 제작이 가능하고, PP는 아마 되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이제 락앤락을 포함해서 PP가 생산되는 그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향후에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1000개 리오딩 상품을 제작해서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친환경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배 과포장 축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택배 회사들이 보통 가격을 매길 때, 택배 가격을 매길 때 이렇게 대중소나 아니면 하나에 이렇게 하나로 해서 택배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서 온라인 판매자에게 상품 최적 데이터를 스캔으로 해서 제공을 해서 그 온라인 판매자들이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체 택배 포장 그 사이즈 한 5에서 10% 정도는 줄였지 않을까. 그 택배 운송장이 연간 한 30억 장 됩니다. 대한통운만 15억 장인데 그 규격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반으로 줄인 게 아니고 줄이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2년 반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 연간 대한통운만 7억 매 분량의 운송장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운송장을 물에 녹여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재활용을 같이 하도 문제가 없게끔 비스페놀 제로 용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연구를 많이 해서 운송장을 없앨 수는 당장 없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종합물류연구소 내 패키징 전문가를 채용하고 포장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제당 이건 이제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 물류와 그리고 제조회사의 패키징 센터랑 20년 이상 같이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례로 많이 공유가 외부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로세스 매뉴얼의 지침을 준수하고 그리고 상품 크기나 무게, 포장 단위, 용기 재질과 내구성 등 제품 변수와 여러 가지 보관 높이, 포장 강도, 운송 거리, 여러 가지 물류 변수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찾아보니까 크게 많은 내용이 없어서 이제 한진택배에서 친환경 포장 박스를 도입한 것인데 간략하게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날개 박스 공동구매 플랫폼인데 이것도 테이프를 없애기 위해서 날개 박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체국 쇼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코팅의 사용을 금지한 사례입니다. 농산물 약 한 1년간 280만 개 포장 박스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시계가 여기 달라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오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과거의 물류의 기능이라면 물류의 5대 기능에 포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류 기업들도 이거 이제 사실은 뭐 환경에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기업의 뭐 경쟁력 제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배송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패키징 도입을 위해서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물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저도 물류 택배 사업 5년을 총괄 지휘를 해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온라인 물량이 진짜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아마 전체 소매 유통의 도소매 유통의 한 35%가 온라인인데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나 공공이 적극 관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했지만 이제는 기업도 정부 정책이나 또는 유통 또는 제조 또 소비자의 소비자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소비자가 또는 공공이 좀 초기에는 관여하고 좀 주도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류 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자원순환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각 기업별로는 하고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친환경 물류 공급 사슬 체계로 SCM 체계를 물류의 물량의 이동, 최소의 재고, 이런 비용적인 관점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친환경 물류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데 각 물류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류 기업끼리 또 공동으로도 많이 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류회사의 고객들과 같이 일단 협업을 해서 아까 락앤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재고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에서 재고는 생명인데요. 이제 포장 쓰레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포장이 왜 쓰레기냐? 자원이지. 그러니까 물류에서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자원인데 거기 또 프로핏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쓰레기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류가 고민해왔던 SCM 체계를 이제 환경으로 좀 같이 좀 전이를 시켜서 전체 네트워크로 보자. 지금 뭐 제가 집에서 재활용 해보면 부피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볼 땐 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 전문가들이 환경에 좀 연구를 하면 이동량의 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류 산업의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 및 제언, 이건 자료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조금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앞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곧 50% 이상 넘어갈 겁니다. 이게 10%에서 15% 하는 거하고요, 35%에서 50% 되면요, 연간 60억 개, 70억 개 이동량이 됩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생략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게, 지금 그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 가지수가 거의 뭐 1000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품 규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품 규격을 좀, 그러니까 크기, 사이즈나 재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공유만 된다면 물류회사에서나 여러 가지 업계들이 재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 B2B는 다 공유가 되는데요.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포장 회사에서도 다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게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저기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스탠딩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쪽에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베올리아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좀 궁금한 게, 아까 현재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실제 택배 기사를 통해서 수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혹시 뭐 추가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와 같은 재활용 업체와 협력한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수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B2B입니다. 그러니까 매장과 이제 매장에 공급하는 B2B 택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기업 물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고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거가 가능한데요. 이제 택배 차량은 사실 이제 수거를 아직 반품은 회수를 하지만 이제 그 재활용품 이제 수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루트를 반복하고 같이 또 터미널에 출발했다 터미널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재활용 기업이랑 이제 협업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세척하는 기업 또 그 세척하고 또는 그 업사이클링하는 기업이랑 제휴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전반적으로 확대까지는 아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랑 회의를 앞두고 계신데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있어서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 더 드릴 길게 드릴 걸잘 이때 또 토론 때 예, 회장님 그 플로우 그 마이크 좀 잠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벗어도 되겠죠? 예. 예, 이제 차동호 고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나서려고 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3R을 강조를 하셨어요. 리듀스, 네. 리사이클, 또 하나 뭐더라? 리덕션. 리덕션?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리커버. 싶은 말씀은 네. 그 리터너블, 리유스를 빠뜨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도 저는 사실은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차피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반복 이용하는 다회용, 환경부는 지금 다회용 용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R을 하실 때도 3R 하시는 건 좋은데 리유스나 리터너블을 빼버리면 결국 이제 리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 정책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물론 뭐 플라스틱 없이 줄이고 하는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플라스틱을 그 오늘 이슈 중에 하나는 반복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동호 고문님 발표 내용에 죄송하지만 3R을 하든 어쩌든 하여튼 리터너블과 리유스를 빼버리면 이게 다 아주 답답한 그 상황이 됩니다. 혹시 실수인지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병윤 회장님이 서병윤 회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빼놨습니다. 예, 네, 예. 이따가 제가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축사 때도 말씀 주실 거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일단 차 고문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